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순천입니다. 마이크 완전히 대박이네요. 네, 열광적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배순천이고요. 어제 내려왔습니다. 제가 경주에서 왕릉이 있는 곳에서 산책을 하는 게 제 드림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밤이었지만 어제 경주에 다이아몬드 동기가 있어서 함께 왕릉을 거닐고 사진도 찍어서 저희 파트너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열정적인 분위기를 저희 동영이가 많이 얘기하던데 정말 뜨겁고 열정적인 분위기시네요. 저는 그냥 그저 평범한 아이 엄마였고 주부였습니다. 근데 아미 하나만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제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몇 살로 보이시나요? 예, 거짓말이라도 기분 좋습니다. 저는 41살 12월 끝자락에 아메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40대를 아메 속에서 다 보내고 50대도 아메 속에 다 보냈습니다. 그저께 60 생일이 되었습니다. 50대와 60대를 40대와 60대를 아메 속에서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애비오고요. 저게 이게 포인트가 되나 모르겠네요. 예, 저쪽에 제일 꼭대기에서 만세 부르는 저희 남편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그리고 늘 곁에서 챙겨주는 저희 남편입니다. 남편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30살, 34살 두 아들의 엄마고요. 맨 앞에 있는 토끼같이 예쁜 저희 며느리입니다. 저희가 5 식구인데 4명이 다이아몬드 이상입니다. 아메 안에서 가장 큰 스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 울려요. 원래 이런 거예요? 잘 들리세요? 네네. 자, 저희는 올 가족 아메이 패밀리입니다. 맞아요. 김동영이 엄마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김동영이 엄마가 누구인지 김동영이 엄마라서 저를 이 자리에 초대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요즘 저희 동영이는 스피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스피치를 잘해요. 근데 저는 스피치의 은사보다는 감동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영이랑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아메를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저희 아들한테 전했듯이 아메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자꾸 저는 작년 9월 1일 날 만 18년 차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 아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은 영리더로서 7월 1일 날 유사모 우리 윤성희 김동영 리더가 다이아몬드가 되었고요. 저희 동영이가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제 더블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 더블피는 저희 동영이가 가지 않아도 넉넉히 갔습니다. 예, 아메를 만나게 되는 동기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절대 이 자리에서 이 모습으로 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고 아메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잘 알지는 못했지만 크게 나빴던 것도 없지만은 전혀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제가 아메를 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되돌아보면 그때의 저희 환경이 가장 좋았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그대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이게서 한 40분 걸리나요? 대구 월배가 저희 친정이고요. 저희 남편은 현풍입니다. 그래서 경주길이 그래 많이 낯설진 않는데 결혼해서 한 5개월 만에 일본 주재원으로 갔습니다. 제 남편이. 그래서 일본에서 3년을 살았고, 일본에서 3년을 살면서 아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한 30년을 앞서 있는 일본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우리나라는 물을 팔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수박을 조각 내어서 파는 걸 상상할 수 없었는데 30년 정도 앞서 있는 일본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의 문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한국에 와서 과장이 되고 또 부장이 되고 9개월 만에 이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 나이는 만 38살, 제 나이는 만 34살. 지금까지 그 기록을 깨지 않은 최연소 이사 임원이었었습니다. 저희 집에 온 집안에 화환이 있었고 4대 일간지에 제 남편 이름이 다 나왔는데 34살인 저에게 그것이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언젠가는 제 남편이 회사에 내려올지 모른다. 빨리 진급하니까 빨리 내려올 텐데 저희 남편이 내려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연히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할 수 있는 능력도 준비할 수 있는 스펙도 뭐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아껴 쓰는 거, 저축하는 거. 그러면서 제 취미가 통장 늘리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취미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래도 당장은 먹고 살기는 괜찮았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아이들에게 포커스하는 거. 정말 제 동영이, 창영이 돈 많이 들은 자녀들입니다. 영어 유치원, 그때 영어 유치원이 없을 때 영어 유치원을 보냈고 방학 때마다 외국을 보냈습니다. 공부하러 보낸 건 아니고 YWCA나 YMCA나 이런 데서 캠프로 여름에 2달씩, 1달씩 이렇게 보내면서 뭐 카누도 타고 아이들에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되게 많이 애를 썼었어요. 그래도 그때도 늘 고민이 있었어요. 공부를 시키려니 아이들이 글로벌 안 되고 글로벌로 많은 경험을 하게 하려니 공부를 못 하겠고 어떤 게 더 나을까? 근데 아무도 저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남편이 바깥에서 돈 벌어오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재테크를 잘하고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저에게 그런 방향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내내 무엇이든지 고민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하면 이거 누구 하나 말해준 사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동영이를 하다가 안 돼서 동영이가 잘 따라오지는 않았어요. 공부는 잘했는데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아이였기 때문에 엄마하고 실갱이가 굉장히 컸었어요. 잘못하다가는 더 오래 있으면 아이하고 관계가 나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이하고 관계이다 싶어서 그래서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한 것은 유학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고생도 좀 해보고 부모의 소중한 것도 좀 알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한국에 있으면 엄마가 많이 해주니까 자립적인 아이를 키워야 될 것 같아서 중3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이 저보고 놀랬습니다. 그렇게 아이한테 못 살게 굴고 집착하던 엄마가 어떻게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느냐고. 근데 제가 미국을 보낼 때는 그대로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안 될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미국에 보내고 9월 달에 보냈는데 12월 달에 참 신기하게도 그런 타이밍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아내가 찾아옵니다. 저 그전까지는 아이한테만 포커스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이 저한테 들어와도 제가 바라보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아이가 가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아내가 저한테 옵니다. 근데 그 아내도 누가 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아내가 좀 더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이 아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따라 아내 이런 교육장에 왔습니다. 아내 이런 교육장에 왔을 때 제가 처음 생각하고 올 때는 제 동생이 옆으로 맨날 아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아메, 저렇게 해도 아메, 그게 깔때기처럼 아메 얘기를 해서 정말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아메 안 하는 은주가 더 좋아, 뭐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동생에서 너무 그러길래 얘가 도대체 어디에 이렇게 빠져 있을까, 뭘까? 그래서 언니로서 한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오면서 저는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물건을 팔아라 그러고 남을 괴롭힐 줄 알았던, 그리고 귀찮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메 속에서 세상에 제가 그동안 그렇게 답답해하고 그렇게 아껴 써서 저축해도 답이 없고 아이들을 키울 때도 답이 없었던 그 세상의 흐름의 방향성을 이곳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아메가 뭐지? 아메가 뭐길래 이렇게 세상이 바뀌며 시대가 바뀌며 돈 버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라. 이제는 시대가 바뀐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제가 이해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가서 일본에 살았던 그런 생각들이 다 파노라마처럼 해서 퍼즐 맞추듯이 맞춰지는 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만 졸업하면 취직이 많이 됐어요. 저는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미술 선생님을 하든지 도자기를 하든지 인테리어를 하든지 섬유 디자인을 하든지 어디든지 제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취직을 해서 60세까지 종신고용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건 거야. 근데도 오래 살지 않으니까 한 7, 80 정도 살다가 죽으니까 이 돈을 60세까지 번 돈을 아껴 써서 저축하면 노후 걱정은 별로 되지 않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35세가 되어도 취직을 잘 못하고 어쩌면 평생 알바하다가도 끝날 수도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게 결국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아,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의 수입이 많더라도 정말 수입이 많았거든요. 월급쟁이라도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냐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1% 안에 들어가는 수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겁이 났던 거는 언젠가는 그 수입이 끝난다는 거. 근데 수입이 끝나고 그 다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아껴서 저축을 하더라도 보험을 넣더라도 우리가 뒤에 살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으니까 수입이 끊기는 순간 우리 가정의 미래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혹시 만약에 저희 남편이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희 남편이 아프거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저는 아들 둘이 데리고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은 시대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연금성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건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잘못 넘겼네요. 제가 있는 곳이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걸 몸속으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수입은 제일 많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나갈 때였지만 그게 끝인지 더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희 남편은 제가 아메를 시작할 때는 상무이사였었어요. 상무이사였는데 저희 남편은 전무를 바라보고 있었고 부사장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돌아왔어요. 가정 때문에 돈을 번다고 했지만 저희 남편한테는 가정이 없었었어요. 자녀도 없었었어요. 주일도 없었었고요. 출퇴근 시간도 없었었어요. 오직 회사에 충성하고 있었었고 저희들이 돈 때문에는 고생시키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아빠를 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저희 작은 애는 하루는 제가 학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데 퇴근 시간이 돼서 길이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막히니까 우리 작은 애 엄마 왜 이렇게 길이 막혀? 이러니까 아빠들 퇴근 시간이어서 그래. 저희 작은 애 하면 엄마 아빠가 퇴근 시간이 있어? 정말 그 기억이 나는 건가요. 그 정도로 저희 남편은 바빴었고
가정은 없었었고,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남편에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언젠가는 우리 남편 수입이 끊긴다는 생각이 더 확연히 이 속에서 들어오면서 내가 이렇게 포인트가 저 벼랑 끝에 이렇게 돌이 뚝뚝 떨어지는 그곳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하는 말들이 무서웠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고수도 포카만이 도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놀고 있는 것이 도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미래를 준비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얘기하고, 티코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 벤츠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당신의 인생에 어떤 스페어 타이어가 있느냐,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아메 안에서 잘할 자신은 없었지만 만약에 이것이 우리 가정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저는 큰 부자는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리 가정의 작은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그리고 아메를 시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안전 위의 도전이었었어요. 스펙도 보지 않고 자격증도 보지 않고 돈도 들지 않고, 못하더라도 그냥 이 시스템 안에서 좋은 제자가 되어서 잘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 말에 정말 잘할 자신은 없었지만 어차피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가는데, 만약에 아메 비즈니스가 언젠가 일을 하지 못할 때 우리 가정에 연금처럼 매달 따박따박 나와서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도구가 된다면 한번 해보리라, 이런 마음을 제가 먹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세월이 지나서 봐도 이렇게 연금처럼 만들어주는 일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저는 정말 스펙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겁도 되게 많아요. 제가 저희 남편 뒤에 숨어서, 김상무 부인에서 뒤에 숨어 있는 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집에서 빈둥대는 거 너무 좋아요. 하늘 보면서 빈둥대고,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요. 제일 처음에 아메를 하면서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일주일에 2번 이상 바깥에 나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혹시 아메가 체질이 안 맞으세요? 예, 저도 정말 체질이라고 생각할 여가도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연금석으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도구만 된다면 내가 한번 해보리다. 그리고 돈 들지 않잖아. 실패해도 괜찮잖아. 아내밖에 없잖아. 그게 내한테 뱉다고 들어오지 않잖아. 이러면서 저 개인한테 스스로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메를 시작할 때는 아메를 바라본 걸 잘한 것 같아요.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 식구들은 정말 아메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아메밖에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메의 가치를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메의 가치가 자산성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배가의 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했을 때와 집중했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면서 저희 동령이 미국에 10년 동안 있을 때 고등학교 졸업식 때 딱 한 번 가고 한 번도 가지 않았었어요. 그게 마침 50주년 기념이었었어요. 타포랠리로 다 갔었거든요. 그때는 뭐 자녀들 금반지 팔고 막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제 아이 졸업식에 갔다가 제 큰애도 데리고 타포랠리를 제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아이한테 너무 목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아이도 놀랐대요. 엄마가 어떻게 자기를 미국에 보내놓고 한 번도 안 오는지. 우리 아이도 놀랐고.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했으면 한국에 오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성적표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를 봤었는데, 우리 아이가 그때 저게 SAT라고 했죠. 저 때는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제 머릿속에 우리 아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메의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메를 하다가 말다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결과는 어떻고, 남편의 결과도 어떻고, 제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우리 가정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연금성 자산을 만드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 같았었어요. 아이가 놀아도 제가 아메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이가 공부를 안 해도 아메를 해야 될 것 같고, 오직 남편이 아파도 아메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메에 저는 모두 포커스를 맞췄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SAT는 수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의 수능인데 그걸 시험 치러 가는 줄도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왔다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주먹밥을 사놓고 콜택시를 불러놓고 혼자 가서 시험을 쳤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정신이었으면 미국에 갔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메의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우리 아들이 시험 쳤는데 너무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희 애가 학교에서 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해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졸업할 때 대표로서 스피치도 하고, 그리고 대학교도 올해로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엄마가 따라가서 뒷바라지를 해주면 우리 아이는 한국에 와야 되거든요. 엄마가 아메도 잘하고 아이도 뒷바라지하고, 저는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어떤 것을 더 집중해야 되느냐, 그런 선택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SAT 안 갔었고, 제가 아메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했던 건 뭐냐면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하고 싶은데 만날 사람도 없고, 저는 집에만 있고 아이들만 키웠기 때문에 한 4시, 5시 되면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꿈이 뭐였느냐 하면은 밤늦게까지 아메하는 거였어요. 밤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 정말 아메하고 싶다. 그리고 집에 있으면 너무 얘가 타는 건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도 아메하고 싶다. 일요일도 아메하고 싶다. 왜? 애용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소비자들 만들어야 되니까. 함께 애용자를 사업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저한테 가장 큰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이 오면은 제가 12월 달에 했으니까 하자마자 겨울 방학이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없는데 그 겨울 방학 되면은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름 방학 때는 저 바쁘게 해주세요. 여름 방학 때는 정말 저 좀 바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간 안 보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을 보냈을 때 3년 뒤, 5년 뒤는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저는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가 안 나오는 거는 너무너무 더 힘들 것 같았어요. 이왕 아메하기로 했는 거고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해서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아무나 보면 갔었고요, 아무나 보면 물고 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정말 바빴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보고 머신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배순천 리더는 아메 머신이야. 저는 그 말도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머신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머신처럼 해서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사람처럼 해서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아멘은 결과가 나오면 그 모든 것들이 그 과정들이 진짜 추억으로 생각되고, 너무 신기한 거는 아프고 힘들었던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또 처음 아멘을 시작했을 때 여름 휴가가 저희는 조금 여유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가족 여행을 잘 갔었어요. 한 1년에 2번은 외국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 불러놓고 얘기했었어요. 얘들아, 이제 우리 가정에 여름 휴가는 없다. 여름 휴가는 없고 이제 아메에서 엄마가 핀이 올라가면 가족 여행을 우리 집 여행을 하겠다. 이렇게 여행을 갈 생각을 하지 마라. 이제 사람 많을 때는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메에서 주는 럭셔리 여행을 이제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한테 여행을 안 간다고 선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한테 사업 설명을 다 했었고, 엄마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엄마가 어떤 일을 하니까 니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약속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메 속에서 여행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입원했을 때도 자녀들이 이렇게, 저희 아이들은 둘 다 십자인대가 끊어지더라고요. 운동을 해서. 그래서 군에서 일찍 제대할 때도, 또 우리 작은 애는 군에를 못 갔어요, 십자인대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저는 병원에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아파도 그 의사 선생님 할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자리 지키는 건 아빠가 대신 해주셨고, 저는 아메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조금 사살이 어쩌면 그때는 어려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랬구나 하는 것도 있는데, 그때는 오직 진짜 저한테 자격을 따지지도 않았고 능력도 따지지 않고 리치와 제이가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기회만을 가지고 붙잡으려고 제가 막 발버둥을 치면서 해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모르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바라보면 그런 모습이 싫어서 아멘을 안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보이는 모습 분명히 맞습니다. 초라해요. 저도 아내가 요구르트 아줌마 같았고 초라해 보여서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그릇을 넓히는 거였어요. 돈그릇을 넓히는 거였고 지닐 자격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내가 겪어내고 이겨내고 성장하지 않으면 리더는 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과정이 정말 싫었고 정말 힘들었으면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이것을 보고 있었고 둘 다 시작하면서 아메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았대요. 엄마의 뒷모습을 다 봤으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엄마의 뒷모습 중에 가치도 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어려움과 엄마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도 저희 아이들이 봤기 때문에 이미 각오를 하고 시작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할 수는 결과를 가져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 스스로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아메 비즈니스가 멀어져요. 근데 저는 제 자신한테 계속 채찍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만약에 내가 의사 선생님이라면 아이가 아프다고 집에 갔을까? 내가 수술하다가 아이한테 갔을까? 내가 학교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갔을까? 애 때문에 그런 마음 가졌을까? 이런 마음을 저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학교 선생님이 나빠서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나빠서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 너무 좋지만 암의 비즈니스가 학교 선생님보다 의사 선생님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는 어떤 걸 준비하냐면 오래 살 위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윳돈은. 질병에 걸릴 대비에 대한 돈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시기인데, 뭐 하는 사람들이 보면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한 달 딱 50만 원, 한 달 딱 100만 원만 더 있으면 조금 삶이 괜찮은데 50만 원, 100만 원을 저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노후를 준비하기는 정말 너무 어려운데 암의 비즈니스를 잘 진행했었을 때, 내가 참고 잘했었을 때는 내 인생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둘밖에 없는 너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유일한 사닥다리라는 그런 마음이 전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어제도 경주 야석에 요즘 제일 뜬다는 호텔에서 잤거든요. 그러면서 할 때 여러분 좋은 거 해, 여보 좋은 거 해. 우리 제 남편 저를 쳐다봐요. 여보 제일 좋은 걸로 해. 저한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전 나이 들어서 인생에는 맛있는 과자가 있고 맛없는 과자가 있다는데 젊어서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 나이 들어서 맛없는 과자를 먹어야 된대요. 저는 젊었을 때 맛없는 과자부터 먼저 먹기로 했거든요.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정말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리라. 그런 연금성 수입이 암이라는 그런 믿음이 전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오늘도 토요일 날 아이들 때문에 대가 지불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근데 아멘은 절대 여러분한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기로 했으면 스폰서님 딱 붙잡고 여러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했던 거는 CCH 했던 것 같아요. 자발적 CCH입니다. 이건 뭐냐면 저는 정말 아멘 속에서 자산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멘 속에서 결과를 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날바닥에 앉아 계시잖아요. 앞자리에서 3천 지나면 다이아몬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앉으시잖아요. 저희도 저 뒷자리 앉느니 그냥 날바닥에 앉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서 하는 말들이 아멘 속에서 성공 원칙으로 말하는 얘기를 저는 헐려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삼선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삼선을 놓치지 않았고 저희 파트너들이 삼선을 놓치지 않았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거 아세요? 암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실천한 것들이 아니라 그런 하찮은 일들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두 번은 누구나 따라하지만 끝까지 따라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를 하려고 와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 제가 보니까 저희 파트너들도 그래요. 하려고 왔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한테 실망을 하는 거예요. 비비가 많을 때 또 잘 될 때 그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잘 안 되면 자기 스스로 마음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즈니스예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잘 되고 잘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탱과에서 맞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스폰서와 하나가 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여러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집에서 이게 언제가 제일 기분이 좋았느냐면 하루에 몇 건을 만나는지 봅니다. 사람을 몇 명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만난 사람이 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제가 체크를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만난 적이 8명이더라고요. 8명까지 만나려면 여러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날 준비를 해서 가방을, 그리고 큰 가방에 다 들고 가면 부담스러워하니까 차가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가방을 다 나눠서 그 사람 거 다 들고 가거든요. 전날 투두리스트에서 이런 말 제가 잘 안 하는데 오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나갔을 때 그 내가 몇 명을 만났느냐, 그 망을 얼마나 질적으로 내가 그 만남을 채웠느냐를 제 스스로 체크를 해요. 그리고 집에 오면 밤 11시, 10시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너무 파김치가 되어서 못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 완전히 넉다운 되어서 제가 좀 자거든요. 안 올라가고.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배순천, 너 되겠네. 배순천, 너 되게 하고 있네. PB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하는 행동에 저는 포커스를 두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스폰서를 사랑했었어요. 여러분 스폰서를 사랑하셔야 돼요. 스폰서의 단점이 없지는 않아요. 스폰서의 단점까지도 제가 힘이 되어줘야지. 그래서 저 때문에 스폰서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운 적이 많은지 몰라요. 제 머릿속에 항상 스폰서가 있었고 어떤 일을 할 때 스폰서님이라면 이때 어떤 일을 했었을까? 선택했을까? 선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스폰서님 몰랐으면 좋겠죠. 스폰서님하고 연락 안 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성공이 낮아져요. 선상담, 후상담. 꼭 조금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는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내가 아메 비즈니스를 하기로 했으니까 결과를 내겠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시면 그 스폰서를 좋아한다 하면은 에너지가 늘 충전이 돼요. 내 안에 에너지가 가득 차지면 내가 그 에너지를 흘러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맹목적으로 그 스폰서님 뭘 좋아하시는지 맛있는 음식을 보면 우리 스폰서님 가면서 사다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폰서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놨다가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아메가 어렵다고 생각이 든 적은 없었어요. 제가 부족했고 제가 잘 못했지만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하지,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하지. 정답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답에 맞추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모두 비즈니스를 진행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상무 부인이 아메를 했었을까? 그리고 왜 아이들한테 유학도 보내고 돈 많이 들은 아이들을 아메를 시키냐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소중했기 때문에 아메를 시켰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후원할 때 저는 좀 전략적이었습니다. 저희 동영이를 미국 보낼 때도 조금 전략적이었거든요. 무턱대고 미국 가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책도 많이 봤었고 좀 준비하는 스타일에서 그래서 미국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미국을 보냈었고 또 미국에서 공부 잘하고 했지만 아메를 시키고 싶은데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아메를 시키면은 아메가 애들이 할라 그래요? 안 할라 그래요? 안 할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키면 안 돼요. 제가 그 마음을 숨기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그래도 들키더라고요. 근데 아이들한테 내가 아메를
하려고 안 하고 그 대신에 방학 때 오면은 이 자리에 있게는 했었어요. 돈을 주면서 있게는 했지만 우리 동영이가 돈을 주면서 예, 그래서 5만 원씩 줬어요. 예, 그래서 있게는 했지만 그래서 그리고 미국에서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리더십 여행은 전 데리고 갔었어요. 리더십 여행은 걔가 시험 기간이라도 시험을 조정하고 오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리더십 여행을 모두 데려가서 걔는 미국에서 날라오고 어디를 가든지 미국에서 날라오고 쟤는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리더십 여행을 데려갔는데 저희 동영이한테 엄마가 하라 그러면 더 도망가기 때문에 하라 안 하려고 얘를 서면서 이렇게 봤는데 어느 날 얘가 취직하고 학교 취직도 굉장히 학교에 3명이 됐었어요. 되면서 좋은 대기업이 됐다고 이랬는데 한 1년을 하더니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부속품 갔니?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기회잖아요, 여러분. 빨리 다이아몬드 되는 거 먼저 하면서 애한테 그때부터 명견말리하고 이렇게 하나씩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보내주기 시작하면서 저는 혹시 동영이가 한국에 안 올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한국에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엄마 대기업에 들어갈까요? 어디 들어갈까요?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냥 와, 빨리 와, 아무데나 괜찮고 편한 데 일을 했으면 좋겠어. 네가 고생 많이 안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데를 했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저 사진은 저희 동영이가 다이아몬드 되면서 제가 인정식에 안아주는 사진입니다. 너무 좋죠. 예, 저 사진이 뭉클해지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영이를 오라고 했는데 여기저기 와서 얼마 안 있어서 헤드헌터한테서 연락들이 와서 이제 취직이 잘 됐었어요. 몇 군데 됐었고 저 초록색에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4차 그 마지막 그거 있었을 때 저희가 저희 그룹에서 저기 대구에 영리더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동영이가 3차 시험을 보고 왔었는데 갑자기 스폰서님이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토를 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제 어디 왜 지금 얘기해요? 왜 미리 얘기 안 해요? 이런 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오라 그랬을 때 그 자리에 가는 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저한테 기회가 되니까 오라고 하셨을 거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아이를 데리고 저곳에 갔었을 때 저희 동영이가 아메를 바로 봤었어요. 뚜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영이가 3차 면접이 합격이 됐는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아메를 하겠다는 건 거예요. 그것도 전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분명히 아메를 시킬 예정이었고 아메가 가장 큰 우리 아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모든 걸 그만두고 전업을 한다 그러니까 26살. 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빠는 옆에서 회사도 괜찮은데 이러시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원했던 거는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들을 하면서 하는 걸로 했었었는데 26살의 아이가 전업을 하겠다니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안 시킬 마음이 아니라 제가 가장 겁이 났던 건 뭐냐면 지금이 타이밍인가? 우리 아들이 지금 전업할 타이밍인가? 투잡을 할 타이밍인가? 저도 41살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굉장히 수소문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더 해보니까 그때 타포랠리에서 다른 젊은 리더들이 홍콩에서도 오고 막 이런 그때 보면서 그래 한번 해봐라, 해보지 뭐 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는데 정말 우리 아들이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랐지만 해보기로 한 그 마음에 응원을 실어줬는데 지금까지 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저희 동영이가 저렇게 스피치 중에서 자기가 고민했던 얘기 이것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빠가 25년 임원이라 엄마가 15년 암에 비즈니스를 했었을 때 우리 동영이가 중간에서 봤던 겁니다. 그래서 태도는 두 분 다 최선을 다했고 연봉 1억에 도달한 기간은 아버지는 15년, 엄마는 5년. 현재 소득은 아버지는 은퇴 전이 최고고 은퇴 후에는 없고 어머니는 매년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런 수입 속성, 건강, 가족, 여유, 관계 이런 부분을 치밀하게 따졌었어요. 저희 동영이가 처음 암에 들어왔을 때도 공부를 하는데 제가 영어를 시켰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영어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한국에 오면 요즘은 유학생들 너무 많고 석박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메를 해서 우리 아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턱거천까지 다 들어가서 다 찾아보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믿고 있는 것을 저희 아들은 일일이 다 찾아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좀 겁났어요. 나는 그냥 믿고 했는데 혹시 그게 틀리면 어떡할까 싶어서 하나하나 찾아봐. 그래 봐봐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다 맞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엄마 같은 사람이 더 빨라. 너는 열심히 찾고 있고 누군가는 찾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믿는 사람이 있는데 찾아서 믿고 확인하면서 가는 것이 도움이 됐었고, 그래서 저렇게 지금 저희 아들하고 우리 가족들이 또 저희 팀에서 얘기합니다. 저희 동영이가 저 초록색에 갔었더라면 지금 잘했으면 한 과장쯤 됐을 거예요. 한 과장쯤 되면은 한 연봉 1억쯤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암의 비즈니스 한다 그럴 때는 굉장히 저희 동영이도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눈빛을 보냈었고, 또 초기 캐시백은 얼마 안 되잖아요. 대학 미국에서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비해서 친구들은 연봉이 높은데 너무 작았었는데 지금 그런 과정을 지내고 아까 어려움을 이기면서 그릇을 키우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 동영이는 어려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에요. 옆도 안 돌아보고 자기 중심적인데 아내를 바라보면서 파트너하고 손잡고 울기도 하고, 아이도 안 좋아하는데 아이들도 봐주기도 하면서 진짜 내 아들이 아닌 내 아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내 남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미가 바뀌어지면서 하나의 목표를 잘 달성하려는 사람으로 바뀌려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미를 시키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돈보다도 적은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가, 저희 집에는 얘기하면 온통 아미 얘기밖에 없어요. 아미 얘기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아미 얘기로 날밤을 새울 정도로. 그런데 저러면서 만약에 초록색에 있을 때라 우리 아들이 작년에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연봉 1억 5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이아몬드 유치하면서 내년에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거든요. 지금쯤은 사람들한테 2개를 내밀으면 어디가 낫다고 얘기를 할까요? 처음에는 모두가 초록색이 낫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다 다이아몬드가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것만 바라보는 건 거예요. 비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남들이 다 보는 비전은 텔레비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 비전 보러 와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작은 아들은 저희 큰애가 후원을 했습니다. 엄마가, 큰애는 미국에서까지 와서 미팅장을 초대했는데 작은애는 초대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들이 얘기를 참 잘해요. 큰애가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저희 그룹에서 팀 리더님들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 이렇게 꿈 넘었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에서 가는데 2세들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저때 케냐에 갔었는데 저희 동영이가 갔다 와서 저보고 하는 말이, 엄마 케냐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사파리보다 자기는 컴패션이 더 좋았다고. 저쪽에 있는 남자아이가 저희 동영이가 후원하는 1호 아이거든요. 제 아이랑 같이 놀아주면서 너 꿈은 뭐니? 하니까 자기 꿈은 엔지니어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래 너 꿈을 응원해 하면서 잘 놀았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 저 아이가 제 손을 톡톡 치면서 자기 꿈이 바뀌었다고. 그래 너 꿈이 뭐로 바뀌었니? 나는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런 걸 하면서 저희 동영이가 아멘 속에서 바라보는, 그냥 1등만 하고 그냥 잘하기만 하고 인정만 받는 그런 경쟁 사회에 있다가 아멘은 그거랑은 다르잖아요. 사람이 먼저 돼야 되고 옆을 돌봐야 되고 함께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체질이 안 맞아 해서, 저희 집에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저희 이제 회의하러 떠오면 저희 동영이는 아무도 안 쳐다봐요. 탁 자기 일만 하다가 오직 한 사람만 보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윤성이, 저희 며느리. 며느리한테만 턱 웃고 아무도 옆도 안 보던 그런 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먼저 배려도 하고 이런 사람 바뀌어져서 전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이 저러면서 저런 얘기를 할 때 저기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형이, 엄마, 우리 형이 자기가 본 20대 청년 중에서 가장 눈빛이 살아있다고.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더 능력 있는 형들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형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우애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서 둘이 얘기하던 중에 저희 동영이가 창영이 보고, 창영아, 아메는 직업이 아니야. 네 꿈을 이루는 도구야. 너 꿈을 위해서 아메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작은애가 아메 비즈니스 하게 됐는데 망설였어요. 우리 아들을 형하고 사이 좋으니까 형 밑에 달아줘야 되나? 뭐 주변에서는 또 엄마 사이드로 넣어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큰아들하고 자고 얘기하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저희 작은 애가 노래를 전공했거든요. 성악을 전공했는데 성악을 끝나고 나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50일 이제 유럽 여행을 혼자 떠나게 됐어요. 떠나기 전에 그런 거예요. 왜 회원가입을 안 해줬냐고. 회원가입 해야지. 이러니까 어디로 할 거 고민이야. 이렇게 제 아들, 왜 자기 걸 가지고 엄마하고 형이 고민을 하냐고. 자기 건 자기가 선택을 한다고. 그래? 하면서 나는 엄마한테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엄마의 사이드로 갈 거예요. 그래서 형가입 팍 하고 50일 동안 유럽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둘 다 서로 형제래거라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어제 김태주 지대님과 제가 오니까 제 아들 둘이 이제 술 한잔을 하면서 형제래거 날씨 얘기 하겠습니다 하고 사진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 유럽 50일 다녀오고 나서 바로 아메 비즈니스를 진행하는데, 바로 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3%를 하는데 저희 PB는 전혀 안 쓰고요. 엄마의 PB가 자기한테는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애용자와 소비자를 모으겠다고. 근데 6%였나 3%를 하는데 정말 아침 9시 안 돼서 나가서 어떨 때 새벽에도 나가요. 새벽에도 나와서 겨울에는 보온병에 차를 태워서 차 타서 사람들한테 막 전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6%인가 3%를 8개월 동안 밤 12시까지 SP 마감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를 어떻게 SP 마감하듯이 하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1000만점이 만들어지니까 1000만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바운더스 PT가 되어서 자기 엄마 나 이 돈 가지고 기부 콘서트 하겠다고. 그래서 코로나 중에 기부 콘서트에서 저 487만 원 기부를 했거든요. 근데 저게 들어간 돈은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을 건사하게 멋지게 했는데, 함께한 여기 노래를 제가 좀 틀어드릴 건데, 저 여자애도 서울대고 피아노 치는 애도 서울대고 저 전부 다 서울대 친구들이에요. 근데 쟤네들은 저렇게 창영이가 기부 콘서트 할 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몰랐대요. 그러면서 저 친구들이 되게 놀라워하면서, 자, 나오나 볼게요. 노래는 제일 못하는데 친구들에 비해서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파이어 가려고 애를 썼는데 사파이어 마감은 못하고 진짜 사람이면서 보석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 영상을 저희 작은 아들이 짧게 만든 3분짜리 건데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나눌게요. 소리 조금 더 키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은 정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는. 보수도 포카만이 도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놀고 있는 게 도박이라는 거예요. 벤츠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 티코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야 된다고. 언젠가는 나의 수입이 끊기고 언젠가는 우리 남편의 수입이 끊겼을 때, 또 언젠가는 일을 하지 못할 때, 저는 늙어서 가난한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자존심이 아주 세요. 그래서 아메 비즈니스 했습니다. 행복하고 싶었어요. 네, 잘할 자신은 정말 없었지만 내가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없다의 기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성공을 향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향하는 행동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엄마 1년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제가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아들아 1년 하다가 안 되면 2년 열심히 해. 2년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3년 열심히 해. 아미는 열심히 해서 안 될 일이 절대로 없단다. 전 아미를 믿거든요. 아미는 내 노력을 절대로 헛수고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 10년의 경험에 저는 있습니다. 빨리 하고 늦게 하고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올바르게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 변화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했었을 때 결과가 만들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더라고요. 아미를 한 5년과 아미를 하지 않은 5년, 10년은 너무나 차이가 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우리 스폰서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늘 한결같이 중심을 잡고 아미를 사랑하는 리더로 서 있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왕 아미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믿음을 크게 하셔가지고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집중의 의미는 속도만이 아닙니다. 속도 때문에 집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집중을 할 때 그 깊이와 넓이를 더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아미를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을 하시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집중해서 하는데 그 목표가 어떤 목표인가, 그냥 이루기 위한 목표가 아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네트워크의 주인공,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인쇄 같은 수입이 나오는 올바른 네트워크의 주인공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 다음 장 안 넘어가네. 예.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이거 좀 넘겨주세요. 아메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1시간 일하면 1시간 돈을 받고, 한 달 일하면 한 달 돈을 받고, 1년 일하면 1년 연금으로 받는 돈이 아니에요. 자산으로 축적되는 일인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은 석 달 전 나의 행동의 결과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된 거는 석 달 전의 결과거든요. 지금 열심히 해놓으면 또 석 달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아메 비즈니스는 스폰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스폰서님한테 하나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믿음을 갖고 움직이시면 좀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걸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일을 하지 못할 때 매달 연금처럼 나올 수 있는 것, 그런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시간 부자, 친구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얼마의 월급을 받는 거랑 아메를 비교하시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정말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온 가족이 가족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게스트로 가기로 하고요. 또 저희 아이들이 엄마한테 얼마나 많은 힘이 되어주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6월 6일 날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사회를 진행을 했는데 곳곳에서 엄마보다 더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아이들은 저보고 얘기합니다.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스폰서라고 그래. 근데 사실 저도 똑같아요. 아들을 아들이라고, 며느리를 며느리라고, 마음껏 불렀다가는 끝장나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스폰서로 대하고 자녀도 파트너로 대해서 서로 하고 싶은 말 참으며 또 때로는 가족 관계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치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들이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 안 했지만 누가 얘기하냐고. 그래서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자녀가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저렇게 다이아몬드 세미나를 같이 가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즈니스석을 타는데 제일 위에 왼쪽 오른쪽 거는 저희 부부만 비즈니스 탈 때 얘네들이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는 얘네들도 여러분 멋있죠? 젊은 애들이 비즈니스 타니까. 그래서 앞으로 얘네들이 누리고 암에서 받을 보상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쉽게 빨리 가기는 바라지 않아요. 올바르고 정직하고 탄탄하게 가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아멘은 세우는 일이거든요. 마음을 세우고 경제를 세우고 관계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건강하게 비즈니스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반대했어요. 여러분 많죠? 많은 사람이 반대합니다. 저희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남편 반대 안 한 사람보다 반대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한테,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월급 봉투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모두가 피라미드로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반대를 더 많이 하셨었어요. 돈 들여서 니네도 공부시켜놨더니만 하나도 아니고 둘이 가고, 또 딸 둘이만 할 줄 알았더니만 우리 김 박사, 우리 엄마는 박사를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우리 동영이는 박사로 했는데 동영이도 암에 한다 그러고, 동영이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창영이도 엄마. 제 동생도 다이아몬드거든요. 저희 엄마는 다이아몬드가 세 조나 있는데 그걸 모르세요. 근데 돈도 좋고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럽니다. 엄마 나 65세까지만 하고 안 할 거야. 그래도 매달 연금 나온다 그러면 엄마가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더 가치를 아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제 엄마가 그 농협에 가셨는데, 농협에서 그 지점장님이 새로 바뀌었는데 저희 엄마를 보고 막 인사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배순천 리더님, 김동영, 김창영 이렇게, 우리 엄마 어떻게 우리 애들 아냐고, 대단하죠 막 그러면서 국회의원보다 낫다고 막 그런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저희 엄마가 이게 저희 동영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찾아가서 대구, 작년 이맘때예요. 대구 진짜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한테 동영이도 할머니한테 다이아몬드에 금일봉을 준비했는데 저희 친정엄마도 다이아몬드 됐다고 금일봉을 준비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좀 센스가 있으세요.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이게 우리 딸 고생도 많이 했지, 너무 장하구나. 엄마는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에 항상 걱정 많이 했는데, 이게 여쪽에 보면 야 대단하구나. 나도 몰라서 국회의원 다른 사람 부러워했는데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할지 몰랐다. 그러면서 어저께는 제 생일이라고 배순천 여사님 60년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힘든 세상에 열심히 살아줘서, 그러면서 하모니카를 불어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에게 노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도 성공할 수 있어? 그래도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어? 그래도 너 나아갈 수 있어? 이거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고, 아멘은 여러분의 꿈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아빠가 바쁘셨기 때문에 아빠하고 관계가 별로였었어요. 아빠는 화날 때도 화낼 때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오면은 바퀴벌레처럼 저희 도망갔어요. 매일 태클을 잡아서 너무 까칠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메를 만나서 아이들과 함께 캠프도 가고, 달라진 아빠, 달라진 관계를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저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까칠해서 저 다이아몬드 되면 이혼하려고 그랬거든요. 정말 이혼하려고, 이 사람하고 못 살겠는 건 거예요. 근데 아메를 하면서 저도
남편의 일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보면 눈물 없이 못 본다 그러는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남편도 이 속에서 변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바뀌어서서 지금은 저희 남편이 없으면 안 되는 저한테 큰 조력자이고, 이렇게 35주년 작년이었나요? 제가 그렇게 오래 살았더라고요. 남편 결혼 기념일 때 제가 저렇게 벤츠를 사줬습니다. 예, 저희 남편 얼마나 깔끔하게 서는지 몰라요. 교회 가거나 사람 많을 때 제 차 타고 갑니다. 아주 좋은 자리, 깨끗한 자리에 저희 남편이 깔끔해서 좋긴 좋은데 저는 대충 삽니다. 차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주의고, 저희 남편은 항상 깨끗, 청결, 완벽, 그런 사람이 바뀌어서 저한테 화 안 냅니다. 화낼 수 없겠죠.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마 저일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는 작년에 시드니 여행을 갔었을 때 제가 그냥 이렇게 구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면세점이었었어요. 저게 발리 신발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저희 남편 저쪽에서 카톡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손살같이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발리 신발 사고 싶었다고. 명품 좋아해요, 저희 남편. 그래서 왜 그러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만 회장님하고 늘 출장 가고 이러면 회장님이 늘 발리 신발을 사시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저 안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사줄 줄 알았지. 그래서 그 말에 여보 사, 플렉스. 그런 엄마가, 아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차도 그래요. 제 남편이 이사로서 제일 좋은 차, 상무로서 제일 좋은 차, 회사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차밖에 살 수가 없는데 드림카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아메의 비즈니스의 장점 같아요. 나이 들어서 꿈 생기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희는 꿈 깨 소리 듣고 자랐거든요. 못 올라가려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64세의 제 남편이 꿈이 있어요. 그런 남편이 저는 너무너무 아메가 감사하고요. 이렇게 아메 안에서 꿈 넘은 꿈을 배웠습니다. 저희 가족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컴패션에 후원을 하고 있는데 45,000원씩 한 달에 내는데 한 30명 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 꿈은 100명이에요. 돈은 제가 벌고 기부는 저희 남편이. 그래서 하는데 저 지난 코로나 때 줌으로 만났었어요. 이게 저 남자아이가 저희가 후원하는 애였는데 한 집에 한 명밖에 후원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옆에 안젤라가 이제 너무 예쁘게 생기면서 동생인데 막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데 뭔가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쟤도 우리가 후원하겠다고. 걔가 막 울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에 우리가 도와줄 게 뭐 없냐고 물으니까 나라에서 철거를 해서 이사를 가는데 땅은 나라에서 주는데 지을 집을 돈이 없다고 그 돈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러길래 제가 하겠다고, 제가 쏘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쫙 해주고 저희 남편이 여러분처럼 반응이었어요. 얼마일까? 제가 쏘겠습니다 했으니까. 근데 많지 않았었어요. 많지 않은 돈을 제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찾아갔거든요. 메뉴에 저 집을 지어서 하는데 저 가족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손을 놓지 않아요. 손을 놓지 않고, 인생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데 그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손을 잡아서 인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또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일. 제가 만약에 아메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나이에 뭘 하고 있을까요? 진짜 돈 1,000원이라도 더 아껴 쓰려고 애를 쓸 거고, 밖에도 나가지 않을 거고, 더 조심했을 건데, 오래 살고 내가 무슨 일이 걸릴지 모르니까 내 하나 관리하기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메를 만나서 흘러보내는 축복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잘 흘러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이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나눔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아메 비즈니스를 1일 1선이라고 합니다. 사업 설명 한번 해서 그 사람한테 또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서 여러분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 4월이었나요? 저희 파트너들과 같이 함께 비전 트립 갔다 왔고요. 저에게 있어서 아메란 무엇인가, 이제 제 나이 60이 되고 60이 될 줄은 알았지만 정말 60이 되더라고요. 40대를 아메 속에 보내고 50대를 아메 속에 보내고 인생에 맛있는 과자를 준비해 놓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후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힘들지 않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제가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준비하지 않고 기회가 없는 것에 비해서 힘들지 않았지 그 과정은 힘들지 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밥하다 빨래하다 나와서 자격증 하나 없이 능력 하나 없이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일들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희망이 있었어요. 이 고비를 넘기며 내가 가난과 이별할 수 있고 이 고비를 넘으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그거 하나만 붙잡고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이제는 저의 먹고 사는 일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이 정말 좀 더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속으로 뒤집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아미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시작도 하기 전에 많은 리더님들이 겁부터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일단 나아가 보세요. 일단 스폰서님의 말을 들어보세요. 스폰서의 말은 당장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처럼 되는 일 같으면 아무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멘은 똑똑한 사람보다 일방한 사람이 잘한대요. 일방한 사람은 잘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이거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려고. 스폰서님 빨간색을 얘기했는데 내가 노란색으로 들어보면 어떡하지? 노란색으로 들으면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모방이 창조가 되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창조가 아니라 아멘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복제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쉽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팀 분위기도 너무 좋고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도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정말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아멘은 아멘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우리 가정의 행복도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 아멘으로서 정말 40대 철없이 믿고 싶어서 그것만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들이 20년이 지나서 진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장에는 이상적인 모습과 우리가 하는 모습이 달라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저런 과정이 있어요. 저 과정은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력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혹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김상무 부인이니까 했을 거라고. 저희가 경제적으로 괜찮으니까 했을 거. 아니요. 경제적으로 괜찮으니까 더 안 하더라고요. 더 할 이유가 없다고 미루더라고요. 이거는 능력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가난해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유가 있어도 하더라고요. 헝그리 정신이 있는 사람이 해내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아멘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과정의 테스트를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체질이 안 맞다, 아는 사람 없다, 말을 잘해야 된다, 인맥, 경제적 여유, 나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넘을 수 있는 거면요 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스폰서랑 하나가 되어서 스폰서님한테 여러분의 방향을 잘 묻는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사업답게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개월 만에 SP가 되고 파운더스 PT가 되고 사파이어가 되고 파운더스 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제가 동시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6년 반 만에 됐었어요. 아메밖에 안 했는데 6년 반 만에 됐는데 6년 반 만에 딱 되고 나니까 2년에서 5년 플랜 맞구나. 아메는 2년에서 5년 플랜 맞구나. 내가 조금 더 믿었다면, 조금 더 감사했다면, 조금만 더 열심히 했다면 5년 만에 될 수 있었겠네. 이 마음이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걸린 거는 저의 머뭇거림이 포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빨리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아이들을 다이아몬드 클럽에 넣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이아몬드 2세들의 모임에서 그들끼리 같이 대화가 되고 그들끼리 모임에서 또 바라보는 거 아이들이 부모가 사파이어면 아이들이 사파이어인 거 아시죠? 부모가 에메랄드면 아이도 에메랄드예요. 부모가 다이아몬드면 5살, 6살 상관없이 아이들이 핀업이 되더라고요. 그 부모의 생각이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아이 때문에 미루실 일이라면 아이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셔서 조금 더 빨리 하셔서 그 아이들한테 보상을
대가 지불이 아닌 보상을 주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태도는 미래 예언자이다. 내가 아메에 대하는 태도, 아메를 바라보는 자세, 아메를 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메랄드를 꿈꾸시고 다이아몬드를 꿈꾸시고 그 이상을 꿈꾸실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여러분의 태도를 보시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럴 때 아가씨 때가 있었어요. 결혼 초기에 아이들 없을 때. 그래서 남편 뒤에 숨고 싶었어요. 저희 부모가 저는 중매 결혼했거든요. 괜찮은 남자 뒤에 저를 넣어줬었어요. 하지만 아이 놓고 엄마가 되니까 우리 남편이 열심히 하지만 남편 뒤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큰애가 중3 때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아빠만큼 되기는 너무 힘든 세상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팔을 걷어붙였던 것 같아요. 가정은 함께 이렇게 세우는 거니까 남편이 안 하시더라도 아내가 안 하시더라도 이 속에서 내가 먼저 변하여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멘은 약속을 지키는 회사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 그룹이고 모르는 전혀 상관없지만 우리는 다 같이 한국 아메이의 같은 ABO잖아요. 저희 아메이랑 여러분의 아메이가 다르지 않잖아요. 아메에서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고 부도 상속이 되고 가난도 상속이 되는데 그 부모의 생각과 마인드가 상속된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려고 마인드가 바뀌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군요. 한두 번은 사람들이 따라해요. 오늘 너무 좋잖아요. 이곳에 오셨으니까. 오기 전에는 너무 어렵지만 유혹이 너무 많았지만 이곳에 왔다 가실 때는 전부 다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달 이게 원데이라고 부르시나요? 오늘 같이 큰 미팅에 그 마음이 한 달이 유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번 따라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따라하려고 노력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사람들도 달라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강한 자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이 했네요. 저렇게 처음 보기는 힘든데 나중에는 반복을 하면 저렇게 공놀이 갖고 놀듯이 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반복의 위대함이라 그러거든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네,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은 가난이라는 말을 이렇게 했네요. 가난은 번번이 반복적으로 기회를 무시해버리는 걸 합니다. 암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난과 이별할 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가 될 수 있는 귀한 도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